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수원에 와서 화제를 모았던 내 고향 여자축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 팀은 참 여러모로 미스터리한 팀입니다. 북한의 스포츠 시스템에서 어떻게 유일하게 기업 후원형의 외피를 쓴 구단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부터 북한 전문가들을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기업 후원 구단임에도 4.25 체육단이나 압록강 체육단 등 명문 체육단을 제치고 최고의 선수들을 스카우트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도 놀랍습니다. 북한에서 여자 축구팀은 남자 축구팀과 함께 유지되는데 왜 내 고향 여자축구단의 스폰서 기업인 내 고향 무역회사만은 남자팀은 없고 여자팀만 키우는 것일까요? 알고 보니 내 고향의 스폰서 기업인 내 고향 무역회사는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국가보위성 산하기업으로 존재합니다. 주류, 스포츠용품, 위생용품 제작에 이어 전자제품에까지 손을 대고 해외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대회 우승 상금이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5억 원임을 감안하면 이제 내 고향 무역회사는 프로구단 운영을 통한 외압을 해도 눈을 뜬 것은 아닐까요? 이 정도면 독점으로 간주돼 견제를 받을 만한도 하고만 김정은은 공식 외부 행사에서 내 고향 담배 공장 담배를 피우며 대놓고 밀어주고 있습니다. 내 고향의 진짜 소유주는 보위성일까요? 김정은일까요? 한국에 온 내 고향 여자축구단의 구성은 아주 쟁쟁합니다. 리우일 감독은 2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 여자축구 대표팀 감독을 지냈습니다. 그러니 내 고향 여자축구단의 국제축구연맹 17세, 20세 이하 연령별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대거 포함된 것도 놀랍진 않습니다. 감독이 누구보다 북한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의 기량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에 자기가 원하는 선수들을 데리고 와 축구팀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특정 감독에게 나라의 최고 에이스들을 뽑아 클럽팀을 만들어 보라고 하면 당연히 그 나라의 최강팀이 만들어질 것이 뻔하겠죠. 미스터리한 것은 어떻게 이유일은 내 고향 여자축구단 감독이 됐을까 하는 점입니다. 자본의 논리에 따라 감독과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는 다른 나라의 클럽팀이라면 최고의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 연봉을 많이 주면 됩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자본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곳으로 감독이나 선수가 연봉에 따라 이적하는 일은 없습니다. 북한에서 최고의 선수단은 국방성 산하 체육단인 4.25 체육단입니다. 그 뒤로 보안성 소속의 압록강 체육단, 평양시 소속의 평양체육단 등이 위치합니다. 감독이나 선수는 당연히 이런 체육단부터 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4.25 체육단에서 불렀는데 안 간다고 할 선수는 없습니다. 아니 가기 싫어도 당에서 찾는데 가야 하는 것이 지금까지 북한 사람들이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내 고향 여자축구단은 도대체 어떤 미스터리한 힘을 써서 명문팀보다 더 나은 선수를 선발한 것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내 고향 여자축구단은 하루아침에 불쑥 튀어나온 팀은 아닙니다. 2012년 창단돼 2022년 시즌 북한 여자축구 1부 리그에 우승하면서 신흥 강자로 떠올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창단 시점부터 눈길이 갑니다. 김정은 체제가 막 시작된 2012년 북한은 전반적인 체육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정치국 결정서를 채택했습니다. 초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습니다. 장성택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수장이 된 뒤 중국과의 합작으로 체육용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내 고향 합작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북한 스포츠용품 생산 독점 권한을 이 기업에 밀어주면서 산하의 여자축구단까지 창설해 후원 시스템을 정착시킨 것입니다. 이듬해 장성택이 처형되면서 기업 후원형 클럽 제도는 유명무실해진 듯합니다. 어찌됐든 내 고향 여자축구단은 장성택 덕분에 출범된 클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장성택 처형 이후입니다. 이후 장성택 잔재 숙청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2천여 명의 간부가 처형되고 2만여 명의 간부들이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내 고향 여자축구단은 장성택 잔재 숙청에서 비껴갔습니다.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장성택 숙청은 비단 북한에서 엄청난 위세를 떨치던 거대 정치 세력의 몰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장성택 가문이 틀어지고 있던 막대한 이권 역시 김정은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성택의 조카 사위가 운영하던 평양의 택시 사업소는 이설주 처가의 몫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 택시 사업소는 지금도 평양에서 돈을 쓸어 담고 있고 평양 사람들은 이를 이설주 택시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내 고향 합작회사도 이런 경우는 아닐까요? 김씨 패밀리와 연관되지 않고선 내 고향 합작회사의 승승장구와 현재의 파워를 쉽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내 고향 합작회사는 이후 내 고향 무역회사로 이름을 바꾼 듯 보이고 산하에 담배, 스포츠용품, 식품 등의 자회사들을 거느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엔 담배 회사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한국엔 담배 회사가 3개만 있는데 북한엔 담배 회사가 40개가 넘고 상표만도 200여 개에 이릅니다. 북한의 흡연율은 세계적입니다. 여성은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남성은 거의 다 피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율 때문에 담배 공장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정작 많은 북한 주민은 필터가 달린 고급 담배를 피우기 어렵습니다. 서민들은 말린 담배잎을 썰어 노동신문과 같은 종이에 말아 피웁니다. 북한 담배 공장에서 만든 담배는 대개 수출용으로 소비됩니다. 최대 수출국은 중국으로 합법적으로 또는 밀수로 많이 건너갑니다. 이 중 내 고향 담배 공장의 해외 진출이 가장 독보적인데 이 회사는 중국을 넘어 중앙아시아, 중동과 몽골, 러시아에도 담배를 수출합니다. 담배 생산량을 넘어설 정도로 수출이 잘 된 것인지 북한 내부 담배잎 가격은 최근 2년 동안 10배 이상 상승해 애연가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스위스 유학 시절이던 10대 중반부터 담배를 피운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은 유치원 타가소, 현지 시찰 도중에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그는 집권 이후 꽤 오랫동안 내 고향 담배 공장에서 만든 727 브랜드의 담배를 피웠습니다. 2018년부터 2년 정도 대성 담배 공장에서 만든 건설이란 담배를 피우기도 했지만 2020년부터 다시 내 고향 담배 공장에서 만든 아침 브랜드의 담배로 옮겨갔습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대놓고 밀어주다 보니 내 고향도 몸집을 거침없이 키우고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스포츠 용품 생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 조선의 오늘은 2016년 내 고향이 아디다스, 푸마 등 글로벌 스포츠 용품 업체와 경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엔 내 고향이라는 이름으로 러시아의 담배, 주류, 빵, 김치에 대한 상표 등록도 했습니다. 내 고향은 취급하는 품목에 있어 북한의 다른 수출 회사와 비교 불가할 정도입니다. 내 고향 합작회사의 모태기업인 내 고향 담배 공장은 2003년, 2004년경 국가보위부 소속 외화벌이 기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초대 사장은 김금산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과 주중 북한 대사를 지냈던 지재룡의 사위입니다. 고위 간부들이 돈 될 만한 일을 일가에게 맡기는 일은 북한에선 일반적입니다. 김금산은 많은 돈을 당에 상납해 영웅칭호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성택 숙청 이후 돈을 상납해 영웅칭호를 받았던 인물들도 여럿이 처형된 것을 감안하면 영웅이라서 숙청되지 않은 것은 아닌 듯합니다. 또 김금산이 사장이긴 하지만 내 고향 합작회사가 번 돈이 그나 또는 보위성에 모두 들어가지 않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김정은의 말 한마디면 김금산도 죽은 목숨인데 어떻게
자기 배만 채우겠습니까? 당연히 김정은에게 벌어들인 액수를 보고하고 처분을 기다리겠죠. 이번 대회에서 내 고향 여자축구단이 받는 상금은 누구의 주머니에 얼마나 배분될까요? 설사 상금을 김정은이 다 갖지 않고 모 기업이 많이 가진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세계축구연맹의 상금이 북한 인민을 탄압하는 국가보위성의 자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동영 장관은 내 고향 여자축구단이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내 고향 여자축구단의 소속이 보위성인 것은 알고 한 발언일까요? 우승 상금 100만 달러를 보위성이 가져가도 좋다는 이야기였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